중국인들은 유구하게 자신들에 대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가장 발전된 민족이라는 뜻으로 중화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사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젊은 층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해외로 유학을 떠난 중국 젊은 학생들로부터 더 많이 드러나고 있죠. 특히 미국으로 간 중국 유학생들은 교수를 상대로 망언도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중국인 유학생들을 향해 미국 명문대 교수가 한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티모시 콜트는 한 강의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던 중국 학생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쉽게 이길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틀렸다고 말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이자 안보 전문가인 콜튼 교수의 국제정치 강의는 하버드대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수업 중 하나입니다. 콜튼 교수는 그 누구보다도 세계 정세에 빠삭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그가 특히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해 더욱 집중했습니다. 최근 하버드대에서 동북아 군사력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 수업을 꼭 들으려는 학생들로 강의실은 바글거렸습니다. 콜튼 교수는 동북아 각국의 군사 규모를 분석한 자료로 강의를 진행했죠. 콜튼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는 한국의 군사력이 무려 4위로 최상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70여 년 전에는 장갑차조차 없었지만 꾸준한 군사 양성과 훈련을 거듭해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때 어느 중국인 유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죠. 그 중국인 학생은 아무리 한국의 군사력이 아무리 세계적으로 높다고 해도 핵보유국이자 3위인 중국과는 천지 차이가 날 텐데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한국은 3일이면 끝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국인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인데 중국과 한국이 전쟁이 될 리가 없죠. 라고 말이죠. 그러자 콜튼 교수는 학생은 전쟁 시 중국산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중국인 학생이 곧장 대답하지 못하는 틈을 타 콜튼 교수는 몰아붙였죠. 중국인들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제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중국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오히려 박살나는 건 중국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의 모든 군사력을 현대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또 2049년까지는 어느 국가와 싸우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핏 위협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을 곱씹어보면 중국 군사력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3위의 군사력으로 집계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부입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군대의 현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 재래식 무기의 부실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는데요. 중국은 무려 반세기가 넘게 지난 그런 재래식 무기까지 통계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특히 육군 전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3.5세대 이상의 최신식 전차는 800대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잠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사람과 총이 전쟁 준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쟁 장비가 등장했죠. 육상에는 전차가 등장했고 해상에서는 함정과 잠수함이 함대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2차 대전 말기에도 1차 대전 수준의 무기체계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총과 칼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은 전차 242대, 자주포 176문, 공군 전투기 211기 등 최신 무기를 동원해 싸웠었지만 한국군에게는 전투기는 물론 자주포와 전차도 없었죠. 그랬던 한국군이 8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뤄낸 결과를 보면 두려울 정도입니다. 한국은 국방력 강화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그 덕에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한반도 지형에 맞춰 한국군은 자주포를 비롯한 포병 역량을 중점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포병 전력만큼은 군사력 1위인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내가 한국을 군사력 세계 4위에 올려놓은 이유입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전차는 2200여 대, 장갑차는 3100여 대입니다. K2 흑표로 대표되는 3.5세대 최신식 전차만 무려 16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3.5세대 전차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기의 양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력 무기는 직접 개발하고 생산까지 합니다. 한국의 자주포 전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K9과 K55 등을 합쳐 총 3000문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999년에 개발한 K9은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이나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독일제 PZH-2000보다 사거리, 발사 속도, 생존성,
탄약 적재량, 기동성 등 모든 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악 지역이 많고 기후가 변화무쌍한 한반도 특성에 맞춰 10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해 산악 지역은 물론이고 평원, 설원, 정글, 사막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자주포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터키, 폴란드, 인도, 네덜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 한국의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험난한 지형에서 한국의 포병과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중국군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가지, 한국은 60만밖에 안 되는 상비군 전력이지만 그 뒤에는 무려 300만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예비군 전력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국이 한반도에 기습 침투가 가능하다고 해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300만의 숙달된 전투 병기들이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한국과 중국이 제대로 붙었을 때 어느 쪽이 이길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콜튼 교수의 이야기에 현장에 있던 중국인 학생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이야 선동당하기 쉬우니 쓸데없는 객기를 부렸지만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달랐습니다. 역시 전문가라 그런지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방송에 나와 한국 군사력의 강력함에 대해 역설할 정도였습니다. 过去的很多年里，韩国的 K9雷神自行火炮它卖的确实很火，先后拿下了土耳其、印度、埃及、澳大利亚、芬兰等几个国家的大单，而且人家还要去西方世界的老巢英国去竞标英国下一代的自行火炮选型。于是乎，网上就有了很多吹捧韩国制造的言论，很多人把韩国的 K9自行火炮标榜为继德国 PZH2000之后的世界上最先进的自行火炮之一，自行火炮界的新标杆，把韩国的 K9捧成业界新标杆，很多人是不乐意。原因嘛，大家都懂的。不过虽然说大家不乐意归不乐意，不愿意接受这个事实，但是韩国的 K9卖得很火，它也是一个事实。敢相信这是那个我们眼中只有女团小鲜肉的韩国，它的军事实力一点不弱，毕竟4个邻居3个硬，还有一个不要命，不强不行啊！这个位于朝鲜半岛上的国家，不仅军事力量很强，并且还是亚洲重要的武器出口国，面积只有10.3万平方千米，和我国的江苏省相近，人口约5200万。它西边是我们中国，东北与俄罗斯接壤，南边和日本隔海相望，北边则是朝鲜，所以人们总是调侃韩国说4个邻居3个硬。2021年，韩国在世界武器出口国中的排名从第31位狂飙至第8位，一下子引起了世界的关注。我们先来说一说目前韩国自身的军事实力到底怎么样。我们从海、陆、空3个方面把韩国与欧洲老牌军事强国做个比较，就会突然发现，如果把韩国扔到欧洲，它竟然完全不落人后。首先，我们来盘点一下陆军的情况。韩国的现役陆军军人大约有46万，而预备队人数高达297万，也就是说，如果有战争发生，瞬间可以调动的兵力可达360万。而且韩军军费充足，装备相当不错，坦克2600多辆，其中1700多辆是性能较为先进的 K1、K2 主战坦克，装甲运输车3700多辆，5800多门火炮，主要是自行研制的 K9自行火炮和 K29多管火箭弹，战斗机600多架，其中200架是先进的 F16，当然这是从美国手中获得的。那么和欧洲相比如何呢？欧洲国家众多，我们只拿出人口或经济与韩国相近的英、法、德一来做个比较。法国现役军人11万，主战坦克222辆，全是自产的性能优良的勒克莱尔，装甲运输车5200辆左右，各类大炮250多门，战斗机210架。英国陆军8万多，再加上近3万名国土防御部队，合计现役人数也是11万，拥有坦克380多辆，全都是自产的重装铁骑挑战者2，拥有4800多辆装甲运输车，260多门大炮，121架战斗机。意大利现役陆军9.2万人，坦克加上坦克歼击车500辆左右，各类装甲运输车2000多辆，火炮183门，战斗机233架。最后来看看德国，现役陆军6.2万，主战坦克266辆，全是自产的性能一流的豹2，装甲运输车1760多辆，各类火炮230余门，战斗机158架。从上面这个比较不难看出，不论从陆军数量还是武器装备上，欧洲4国都不如韩国。唯一比韩国强的地方，也就是欧洲坦克的性能，确实比韩国高个档次，毕竟是世界老牌军事强国呀。韩国军人的作战理念要比欧洲更加凶悍。好了，陆军 PK， 韩国完胜。
从总的军事实力上来看，韩国并不输于欧洲4国，所以说韩国目前的军事实力是不容小觑的。说完韩国自身的军事实力，我们再来说一说韩国突飞猛进的武器出口能力。从本世纪初开始，韩国开始尝试出口武器，但刚开始只是弹药和武器零部件，增长也很缓慢。到2016年，只占全球武器出口的1%。随着韩国军工业的发展，其武器出口开始向大件转变，火炮、坦克甚至舰艇和飞机都成为韩国出口的拳头产品，特别是舰艇的销售，2017到2021年期间出口额增长1160%，十几倍的增长，让韩国从全球武器出口率1%上升到2.8%，一跃成为世界第8大武器出口国。不少人都不知道，其实韩国的武器出国量已经超越俄罗斯，成为东南亚地区的第1武器来源国。而2022年12月，K9雷霆自行榴弹炮这款被称为韩国皇冠上的明珠，继舰艇以后又成功创造了历史。至此，2022年还没过完，韩国的武器出口已经达到170亿美元，比2021年增长了100亿美元。据称年底前和澳大利亚还能签约一笔交易，届时韩国2022年将有望在武器出口上突破200万美元大关。这样的增长率自然让韩国国防部兴奋不已。不久前对外宣称，按照这个发展势头，预计到2027年，韩国军火出售在全球占有率将突破5%，将成为世界第4大军工出口国。一旦韩国对北约的出口影响了老米国家军火商的利益，估计立刻会被制约。所以说，韩国在美国的扶持和自身的努力下，现在武力确实不弱，放到欧洲那也算是一把。但奈何他被强邻包围，造成好多人没有注意到他，同时他的武力发展被美国制约，估计要看老米的眼色吃饭。 중국 방송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내용인데요. 심지어 한국군의 전력을 설명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자랑 제7기동군단의 훈련 장면을 쓴 모습이죠. 방송사에서 이러한 행보를 보이자 진실을 알고 있지만 개정 정지나 공안 출석 등의 처벌을 두려워하던 중국의 유튜브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과 한국의 신형 전투기인 KF-21과 JC-31을 비교하며 KF-21이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韩国已经赢了一次，中国战斗机性能远超韩国，出口仍然不敌韩国。在国际市场上，韩国是我们自行火炮出口的一个强敌。几次争夺订单中，我们的自行火炮最后都遗憾地败给了韩国的 K9 自行火炮。如今，韩国瞄准国际上五代机的出口市场，推出他们的准五代机 KF-21，并且拉拢了印度尼西亚、波兰进行联合研发。而我们中国也有一款瞄准五代机市场的，就是 FC-31。KF-21 出现以后，势必会成为我们 FC-31在国际上的一个，对韩国来说，把武器成功卖出去是一种振奋国民的成功，有没有赚钱不要紧，所以韩国武器一向卖得很便宜。而我们的 FC-31战斗机再便宜也有一个度，亏本买卖是不可能的。FC-31的性能则决定了其价格基本没法比 KF-21更便宜。对客户来说，在能够满足使用需求的情况下，自然是选择更便宜的那一个。所以我们的 FC-31战斗机要在国际市场上和 KF-21战斗机争夺订单，需要面对的困难那还是相当多的，需要继续努力解决。